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2월 3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한 폐렴 치사율이 기자분들마다 다른데 보통 3%라고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2.2%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너무 올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자 공개된 확정자랑 이제 사망자 비율이랑 해서 그리고 완치자까지 해서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리고 단기 저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한 차례 반등 후에 조금 더 밀렸다 올라올 수도 있는데, 공략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지금 인정해야 된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인 방향성이 하방향으로 갈 것이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예상치죠. 제가 저만의 예상치인 거고 대신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지수를 봐야 되느냐? 이건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능성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짚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그동안 잘 버티던 다우지수가 한 차례 하락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21선 요거 못 넘어간 거 보니까 좀 다우지수만 보면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넘어가줘야 되는데 못 넘어가면 한 차례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8,1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해당 구간 정도 부근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밀리거나 한 거 아닙니다. 포인트만 보면은 600포인트나 밀렸으니까 우리 지수에서 600포인트 생각하면 이거는 뭐, 정신이 나갈 일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정도인데 다우 지수는 우리처럼 2000포인트대가 아니고 얘네 28,000포인트대예요. 수치로만 봐도 우리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쵸. 14배 정도 되니까, 600포인트도 600이라고 숫자만 부르면서 공포를 조성하지 말고, 요거를 나누기 14를 해가지고 불러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우려감을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밀릴 만큼 밀렸다. 그리고 한 차례 28,100포인트 흔들기 정도 나와도 이렇게까지 27,100포인트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만약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밀리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밀리겠습니까? 중국에서 공장이 계속 중단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중국만큼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서 어린이집이랑 다 지금 특수 공문 나와서 이제 폐쇄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접촉하는 공간에 밖에 요즘 나가 보셔도 대부분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조심하는 정도 수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공장인데 세 개의 공장이 좀 이제 가동 중단되는 공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이 이쯤 되면 하늘이 뿌여야 되는데 안 보여야 되는데 하늘이 굉장히 맑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지인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사분들이 나가 계시는 분들 있으면은 사진 하나 보내달라고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맑아질 정도로 중국이 지금 공장 가동도 중단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경제에 단기적인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단기에 그치느냐 아니면은 중장기로 흘러가느냐 차이다.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요 이슈는 한 3개월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인데 3개월 동안 계속 치사율이 점점점 올라가느냐, 치사율과 확산이 점점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좀 확대되는 듯 하다가 한 2월 말 정도부터는 이렇게 좀 확대되는 게 좀 꺾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진자가 좀 이제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만 만들면은 괜찮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4월 얘기하는데 4월이 조금 지나더라도 이 부분이 완전히 4월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 상승하는 확률이 좀 줄어들고 혹은 감소하는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단락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서 단기 한 3개월 정도 안쪽의 이슈라고 봅니다. 그 안에라도 지수는 저점을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일단은 대응 상황과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2월 달까지는 해결이
어렵다라고 뭐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2월 옵션 만기일 전후, 옵션 만기일 전후 요 정도까지 보면서 뭐 좀 더 파악을 하면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MF 총재도 이렇게 발언을 하죠. 기존에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IMF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의 위험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증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단기간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중장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하강을 초래할 수는 있다. 지금 이미 나왔죠. 이건 뭐 후행성으로 얘기한 거랑 같습니다. 증시는 이미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생산이나 공급망 쪽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말씀드렸듯이 공장 가동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생산에 차질을 빚고 공급에 차질을 빚는 거죠.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후행성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서 2020년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통화정책 완화.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를,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 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포인트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연설하는 게, 이걸 위해서 앞에 이유가 추가된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국이 진짜 얘는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자국 여행 금지, 그러니까 미국인들 중국 여행을 좀 자제하라, 여행 금지하라라고 한 거, 이 부분에 권고한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네 같으면 보내겠어요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주식시장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건강은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손발 깨끗이 청결하게 하시면은 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 C가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드린다고 한 게 확진자 수가 오늘 보통 자정 기준으로 해서 아침에 나오니까 자정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17,205명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는 361명. 그래서 3%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적 3%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이제 일주일 전에 2.9%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2.2%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금요일 말씀드릴 때 오늘 보니까 2.098 점점점, 그러니까 2.1% 정도라고 보면 되죠. 근데 아직까지도 3%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특정 기자분께서, 모든 기자분들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기자분들께서 이제 뭐 클릭 수를 좀 유발해야 되니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까지 치사율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치사율은 점점 내려간다라는 거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있죠. 물론 최종적으로 봤을 땐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3%보다도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거는 제가 확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현재 진행 사항을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팩트는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도 치사율이 아주 뭐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뭐 사스 때 10% 약간 안 되고 메르스 때 뭐 35%에 육박하는 것과는 다르다. 치사율 자체는 좀 낮은 편이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으니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완치자 같은 경우가 475명이에요. 아직 많지는 않은데 완치자가 475명으로 완치자가 2.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치사율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완치자를 좀 올리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C형 간염이랑 뭐 HIV, 에이즈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투여를 하면서 뭐 효과를 보내만해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잘 돼가지고 적어도 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제 환자가 이제 위독해지지 않게끔만 뭐 제어만 잘 해줘도, 그럼 그 뒤에는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잘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완치자도 늘어나고,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는 뭐 1, 2주 내에 뭐 줄어들 수는 없지만 이달 뭐 다음 달 정도까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확률이 조금 늘어서 증가세가 조금 꺾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요 정도까지 뭐 알고 가시면은 크게 뭐 어렵거나 문제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뭐 나스닥 간단히 보고 가면은 나스닥도 21선 이렇게 올라타서 올라오는 거 참 강합니다. 얘네가 제일 강한 증시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결국은 다우 따라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나스닥은 밀리면 이게 수급이 좋아가지고 잘 버티는 건데 사실 밀리면 이렇게는 내려와줘야 돼요. 원래 9,000포인트 이탈해서 8,800포인트대까지는 와줘야 돼요. 8,600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뭐 요 구간에 61선 전후까지는 와주는 게 나스닥이 더 많이 가기 위해서도 좋은데 수급이 워낙 좋아서 요거까지 장담을 못 하겠네요, 제가. 여기 이탈한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나스닥 입장에서는 사실 베스트이긴 한데 이러면 또 우리나라 마이티주들의 또 타격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건 나스닥만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강하게 뭐 받쳐주면은 우리나라 IT주에는 뭐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오늘 우려감에 개장초에 그냥 개파락 나왔죠. 그래서 다 선반영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중국 시장 올라오면서 중국 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소에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장중에만 좀 신경 써야지 방향성에 우리나라의 이제 역할을 크게 하지 않으니까 거의 뭐 개파락으로 뭐 거의 뭐 8%대, 8.73%대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쪼르륵 올라왔죠. 그래서 7%대로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7%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예상된 상황이죠. 대만도 마이너스 5%인데 중국 증시가 뭐 마이너스 10%안 밀리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덜 밀렸고 생각보다 양호한 거. 마이너스 8%대 거의 9% 가까이 밀렸는데 생각보다 덜 밀렸다고 하기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10%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8.7%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7%대로 마감을 했다. 적어도 양봉을 만들었죠. 추가적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을 만드는 것만 봐도 그래도 중국에서도 뭐 요 정도로 지금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확산이 돼서 더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장 첫날 같은 경우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쇼크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개파락 나온 거 중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우려감으로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개파락으로 밀어내린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은 자, 오늘 외국인 주식 뭐 3천억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매도한 것도 아니죠. 선물을 밑으로 눌러가지고 딱 깔아놓고 뭘 했느냐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365억 거의 366억 가까이를 풋옵션을 대거 청산을 했어요. 풋옵션을 대거 청산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풋옵션 매수는 하락인데 급격한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인데 이거를 청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 하락은 막아준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2090포인트 살짝 이탈했었는데 요 내가 말고 그네가 정도에 있는 것부터 해서 세 가지 포지션을 그냥 싹 다 그냥 매도를 치면서 여기는 안 내려보낼 거야. 2050포인트 같은 데는 안 내려보낼 거야 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무조건 상승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부터 2100포인트 이탈한 다음에 급락이 나오지는 않는다 정도는 외국인들이 표현을 해준 거예요. 야, 더 이상 급락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지수 눌러놓고 하락 포지션 청산하는 걸로 보여줄 테니까 너무 큰 우려감을 갖지는 마라. 단기적으로. 적어도 요거는 2월 중순까지는 해당됩니다. 2월 중순 이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열흘 정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100포인트 살짝 이탈하더라도 여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00포인트 위쪽으로 해서 얼만큼 반등이 나오냐 2130포인트를 회복한다. 그리고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 짱짱하게 잘 버텨주는 거고요. 2175포인트까지 회복하면 이거는 우리는 타격이 아예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30포인트만 올려줘도 굿. 그리고 2175포인트를 회복했다? 이러면은 어느 증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2175포인트를 회복하면.
2200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도를 보고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요 상황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2130포인트 여기 회복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밀린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 약한 거예요. 무조건 강한 것만 볼 수는 없겠죠. 2130 회복 못한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약한 거예요. 좋지 않은 거고, 뭐 2090포인트를 이탈한다, 밑에를 하방을 다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증시는 매우 약해서 좀 당분간은 피곤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은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잘 청산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신기한 게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을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해서 개인들이 뭐 2,300억 정도를 매도할 정도로 코스닥 수급이 좋았습니다. 이게 유지가 되면 참 좋겠는데,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거나 유지만 돼도 좋겠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상위주들, 코스닥 시총상위주들 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봐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코스피는 보합까지 올랐고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 반전이 됐죠. 장중에 2%대 하락을 보였는데 플러스 0.68이면은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3%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매수 타이밍을 보는데 금요일 오후장까지 봤을 때 흐름이 심상치 않아서 뭐 매매를 하는 거는 이번 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등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심증은 있었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 뭐 바쁘게 움직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천히 뭐 여유 있게 보시면 되고, 왜 그러느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니까 굳이 신규 매수를 바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들고 있는 걸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만큼 올라왔다가 또 밀릴 수도 있는 거고, 막 올라가면은 그럼 수급 좋은 종목으로 다시 중간에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기존에 말씀드렸죠. 21선 이탈하면 뭐 요 구간까지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5,000 부근까지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왔어요. 55,200원까지 왔으니까 원하는 구간까지 왔죠. 저희는 뭐 아직 그냥 보유하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들고 가고, SK하이닉스를 정리하고 DB하이텍을 정리한다고 했죠. 고점에서 한 차례 매도하고 현금 확보를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라고 했어요. 55,000원 이 구간 근처 오면은 매수 타임이다 했는데 왔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금 밀렸다고 이런 구간이 아니고 원하는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요 근처까지 오면은 55,000원대까지 오면은 매수하는 거다. 이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기 저점 공략은. 그리고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좋은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건 요 21선 이탈한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21선 부근 있죠. 요런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59,000원 전후 정도 될 거예요. 이제 내일 되면 좀 더 올라가고 할 수 있으니까 59,000원 전후니까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에서 55,000원대에 매수해서 59,000원 전후, 뭐 짧게 보면 58,000원도 괜찮고, 삼성전자로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단기간에 이 정도 수익 내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짧게 정리하고 치고 빠지고 현금도 확보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21선 올라탔다? 그러면 그때 재매수라거나 아니면 62,000원 돌파하거나 다시 내려오면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지금은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공략해드린 구간 잡으신 분들은 짧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한 차례 단기 반등 나오고, 이게 원바닥으로 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중바닥성으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요 구간 뭐 9만원 전후, 뭐 만약에 8만원대까지 오면 참 좋겠다라 했는데 요 61선까지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죠. 그리고 9만원 초반에서 반등이 나왔다. 요것도 매매하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97,000원대, 97,000원, 98,000원 정도면은 한 차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밀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는 밀리는지 아니면 올라타는지. 만약에 여기서 정리하더라도 10만원 얼마 안 되잖아요. 10만원 올라타서 안착하면 그때 매매하거나 다시 한번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위든 아래든 움직임 나올 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밑에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61선 전후부터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위쪽으로 넘어갔다.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10만 원 넘어가서 매수를 하면 여기부터는 탄력적인 구간이 나오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나오는 거 어정쩡하게 사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돌파한 다음에 매매하거나 이러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내려온 다음에 매매를 한다 이러면은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고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 97,500원 요거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 종목이니까 요 정도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응용하시면 되겠죠. 혼자서 못 찾겠다 하시면 저희 일기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오늘 특징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이랑 2조 7,412억 규모의 양극재 소재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다. 에코프로 BM 최근에 좀 이 전기차 관련주도 올라갈 때 좀 소외되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계약건이 나오면서 엄청난 규모죠. 2조 7천억이면. 그래서 59,000에서 61,000원 요 사이 구간을 저항을 그냥 바로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치가 원래 67,000원이다라고 기존에 그거 드렸었는데 뭐 새로운 게 아니죠. 과거에 드린 거니까. 만약에 요 59,000원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보유해 볼 만하고 67,000원 이 구간을 빠르게 돌파 못하고 저항받는다면 여기서 한 차례는 수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해서 다른 종목을 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우선주나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가 대한항공이 이제 매각 이슈가 살짝 나왔는데 요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KCGI 쪽이 이제 매각까지 노린다라고 승부수를 띄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우선주가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상한가가 들어왔고 한진칼 우선주까지도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칼 우선주까지 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우선주 계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만 나오죠. 그러니까 꾸준히 보유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질 생각하셔요. 들고 가시면은 나중에는 내가 매도하고 싶어도 거래량이 없어서 내가 매도할 때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DPC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 영상 올려드렸죠. 저희는 작년에도 방탄소년단 관련주, BTS 관련주로 DPC에 집중합니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잘해요. 네. 정말 잘해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방탄소년단 관련주 외에도 여러 가지 진단 키트라던가 과거에 돼지열병 때도 진단 키트도 있어 투자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쪽을 좀 많이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구간까지도 신규 매수할 구간까지도 주고 급등을 보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7,000원 유지하면 보유 아니면은 7,000 위에 보이진 않는데 7,700원 가면 여기서 또 저항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7,000원을 이탈하면은 매도해야 되고 7,700원 가도 분할 매도하면 되시겠죠. 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쪽 간단히 봐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6만원 터치하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당장은 낫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그 전까지는 셀트리온이 좋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했는데 이날부터요. 1월 16일부터 이날부터 좋아졌다. 이날이 무슨 날?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슈가 나온 날이죠. 그 이후에 3사 합병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21선 유지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54,000원 빠르게 회복하는 거 전체적으로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은 유리하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아까 제가 코스닥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았네요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 시총일이 뭐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수급이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 셀트리온 쪽에 수급이 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셀트리온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그 전에도 셀트리온이 좀 안정적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낮은데 저희는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하겠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셀트리온 수급이 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동안 셀트리온보다 더 약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으로 단기적으로 재미를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미도 봤고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점 공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수급이 너무 좋아서 밀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이때랑 똑같아요. 제가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은 정말 강한 겁니다. 이 잘 받쳐주고 있네요라고 계속 매일매일 똑같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게 안 밀릴 것 같아요. 38만 원만 내려와도 여기서 매수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38만 원을 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40만 원 넘어가서 44만 원, 이 구간 44만 원도 언제 돌파하냐 차이지 수급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 그 50만 원인데 50만 원도 당장 돌파는 못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 44만 원 내려오면 참 고맙겠는데 이건 신규 매수 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44만 원이면 아마 매수 기회를 여기까지는 안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수급으로 계속 받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도 중간 지점 이제 46만 원 지점도 잘 안 내려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좋다. 그러므로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셀트리온에 들어갈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여기서 흘러나왔던 수급을 다시 넣기 위해서 셀트리온 수급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강한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같은 경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하락한 건 맞는데 기존에 10만 원 한번 잘 지켜준 옵티보 이슈로 해서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로 해서 한번 잘 지켜주고 그 뒤에 신종 코로나로 흘러내렸지만 이거는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회복은 안 됐습니다. 10만 원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지지부진하면 한 차례 더 밀렸다 갈 수는 있어요.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10만 원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21선까지 올라타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3월까지는 큰 이슈를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간단하게 좀 팁을 드렸는데 주말에 올려드린 것들이랑 보시면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올려드린 거에서 말이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흐름만 잘 올라타시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내 종목들이 조금 흔들렸다? 당연한 거죠. 시장이 흔들리는데. 근데 그동안 많이 수익 냈잖아요. 그동안 수익 엄청나게 냈죠.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는 가장 기본 원칙은 남들보다 조금 더 수익을 내고 남들보다 손실을 조금 덜 보면은 이게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이에요. 나는 수익만 내고 손실은 아예 안 볼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워렌 버핏도 금융위기 때 잘못 투자했다 중국기업 투자했다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투자했다 3분의 1 토막 나서 막 해명하라 해서 아이씨 나한테 묻지마 이런 적이 있었죠.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 볼 때 남들보다 좀 덜 손실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회복이 되니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 있죠. 밀리더라도 주가 회복력이 좋은 빠르게 다른 종목들과 빠르게 회복돼서 주가가 회복돼서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은 지금 밀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도주 섹터를 들고 있다. 남들보다 빨리 회복되고 남들보다 빨리 수익 전환되고 남들보다 빨리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를 들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겁니다. 위에서 저희 하이닉스 DB하이텍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수익 실현 하셨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안 하신 분들도 주도주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주 매매하는 방법 아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 잘 보시면은 거기에 굉장한 팁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짧지만 굵게 좋은 팁들 많이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이 어렵다 하면은 저희 쪽 문의하시면 되겠죠. 문의는 이쪽 왼쪽에 있으니까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